네, 안녕하십니까. 더 AI 김동건 기자입니다. 저희 1, 2교시에서 AI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3교시에서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AI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LG에서 원하는 AI 개발자는 또 어떤 인재상은 어떤 것인지, 요즘 잘 나가는 기업의 포트투마로에서는 또 어떤 AI 인재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거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AI 인력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개발자 부족이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도 보고 하면은 이제는 AI 개발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공급 과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두의 연구소 김승일 대표님께서 AI 교육도 하시고 또 실질적 개발자분들과 얘기도 많이 나누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제 챗GPT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오픈AI가 만든 기술을 모든 전 세계인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조금 작은 회사들은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기술 개발해서 저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냐, 우리는 이제 개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기업 내에서 인공지능 수요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러면은 지금 뭐 인공지능을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서 많은 인공지능 개발자를 배출한다고 해서 이게 기업에서의 수요가 그보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한 분야를 본다면은 분명히 그런 게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세상에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인공지능을 배운 사람이 뭐 금융을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배운 사람이 바이오 쪽에 갈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배운 사람이 뭐 다른 어떤 기계나 뭐 전자 쪽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모든 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유니버셜한 어떤 모델이 나올 거냐, 저는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각 산업별로도 분명히 AI를 활용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 AI를 다룰 수 있는 개발자는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좀 이 AI 개발자를 키우는 어떤 교육이 도메인 지식이 없이 AI만 가르치는 것,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세상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AI 기술이란 날개를 달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포커싱을 해서 개발자를 양성한다면은 충분히 많은 수요가 있을 뿐 아니라 너무 해야 되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발자라는, AI 개발자라는 게 뭔가, 뭐를 하는 사람을 AI 개발자라고 그러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AI 인력,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AI 인력 그러면은 그 AI 연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론 개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좁은 인공지능에서 뭐 넓은 인공지능, 뭐 일반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만들자고 연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그런 식의 연구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주제로 놓고 얘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저는 엔지니어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 달라, 어떤 뭐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개발자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또 회사에서는 내가 만들진 못하지만 이거 필요해. 그 회사에서 야, 이거 만들면은 뭐 이렇게 회사가 큰 이익을 볼 수 있어라고 기획하고 뭐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뭐 굳이 코딩 능력 없어도 비즈니스 잘 알고, 그 다음에 AI 능력을 알면은 연결시켜주는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래서 야, 이거 되면은 윤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안 돼 하고 회사에서 그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사람도 필요할 거고, 그 조금씩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거냐? 그냥 만들어준 거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무슨 AI 전문가라든가 AI 인력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좀 껄끄러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 만들지 않아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을 자동차 전문가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자기의 문제에서 이게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잘 풀리겠구나. 그다음 문제가 효과가 나겠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 적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제가 전문대학교 가서 교학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때 저는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해야지 사회가 활성화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그 사람들이 그런 도구를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우리 교육이 특히 이제 뭐 대학 교육도 그 개발자를 키우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데 아니면은 이런 식의 거를 많이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간 우리가 그 개발자라 그러면은 김 대표 얘기하시는 거는 하여간 특정 영역의 문제를 풀기 위한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기자님이 주장한 게 앞으로는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데, 그 논리적으로는 맞죠. 지금 도구가 점점 좋아지는데 옛날에는 그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개발했는데 요새는 도구가 너무 좋아져서 톡톡 하면 그냥 튀어나오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 필요 없죠. 근데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 두 개가 어떤 그 경쟁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런 식의 전통적인 의미의 개발자가 필요할 거냐 안 필요할 거냐 그러는데, 저는 요즘에 기술이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복제해서 계속 많이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 AI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이 한 회사에서 엄청나게 큰 걸 만든 다음에 조금 고쳐가지고 여러 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이제 확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전통적인 의미의 그 기계 학습시키는 그런 엔지니어들 잔뜩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개발자라고 하는 AI 개발자라는 표현이 저도 마음에 와닿는데요. AI 개발자라고 국한을 하면은 아마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배출되기 시작을 해서 아마 포화 상태에 갔다,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지금 이미 실리콘밸리의 빅테크에서 인력 조정을 시작했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AI 핵심 개발자들은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안 자르고요. 그 다음에 없어서 못 뽑습니다. 아직도. AI 모델만 학습시키는 개발자들은 앞으로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 수요처가. 그거보다는 그걸 상용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런 능력을 갖춘 개발자들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어서 못 뽑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적에 일시적으로,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닷컴 버블 불 때 공급이 늘었다가 닷컴 버블이 가라앉으면서 일자리가 확 주니까 이제 공급이 확 줄어들고, 그런 사이클이 살짝 있었어요, 항상. 지금 다시 조금 지났더니 개발자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얼마 전까지. 올해부터 다시 또 이제 개발자 부족 현상이 좀 누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지금 듭니다. 근데 그 살짝 작은 어떤 사이클은 있지만, 크게 봤을 때 개발자 부족 현상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 초기 나왔을 때 앱스토어 그때랑 양상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짧은 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AI 개발자를 진짜 AI를 개발하는 사람을 AI 개발자라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만들어 놓은 AI를 사용할 줄 아는 개발자를 이제 AI 개발자라 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AI를 개발하는 쪽보다는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이렇게 저변 확대하고 양산하는 쪽으로만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입사원들이나 주니어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코더가 될 거냐, 프로그래머가 될 거냐, 엔지니어가 될 거냐. 엔지니어가 돼야 된다. 코더만 해서는 갈수록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AI를 개발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남들이 만든 거 가져다 붙이는 거를 이제 AI 개발자라고 한다면은 갈수록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그 부분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업이 됐던 그게
결국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특히 뭐 AI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챗GPT 같은 것도 이제 슈퍼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노코드가 됐든 로우코드 같은 형식으로 하고 실제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도 NL2 SQL이라고 해서 이제 내추럴링 자연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액세스하는 콜임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를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필요 없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한 맥락에서 측면에서 보자면 어쨌건 AI 기술은 당분간은 어쨌건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수요는 계속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일종의 뭐 엔지니어라고 표현했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들도 계속 양성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거를 특히 이제 각 산업 분야 전문 도메인에서 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AI 개발자들도 좀 저변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두 트랙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생산성이 올라가요, 도구가. 그런데 일이 픽스돼 있으면 생산성이 올라갔으니까 그 인력이 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컴퓨터 코딩할 때는 어셈블러 랭귀지라는 거로 코딩을 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은 시간을 써야지 이만큼밖에 일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언어가 좀 더 하이 레벨로 가면서 굉장히 그냥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계속 늘어났어요. 왜냐? 그래서 세상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막 그래서 대부분 일이 다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많이 필요한 거죠. 지금도 그 연구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예전에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요새 그것이 그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으로 균질화되고 있어요. 요새 데이터 모아가지고 그 기계학습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지가 지식을 막 창출하고 막 이러는데 굳이 그냥 옛날 방법으로 무슨 머리 써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 같아. 야, 이거 단순한 게 그 머신러닝만 쓰는 거 아니고 우리가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딥러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CNN 몇 가지 종류가 거의 그냥 다 석권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좀 변형하는 거 별로 큰 역할을 못 해요. 그 균질화가 되어 있어요. 그 방법론 자체가. 이것을 심화시킨 게 이번에 이제 아주 큰 빅모델들이죠. 이제는 이제 그거 데이터도 훈련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야. 다 우리가 해놓을 테니까 너희는 갖다 쓰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연구분들이 그다음에 AI가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이런데 계속 연구 개발자는 더 필요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필요로 하는 일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하고 개발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고 이거의 경쟁이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생산성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모델 만드는 엔지니어들 필요는 하겠죠. 새거도 만들고 현장에 적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 새로운 그런 균질화된 모델들을 이용해서 진짜 필요한 거는 현장을 이해하는 도메인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죠. 그런 엔지니어들을 갖다가 우리가 AI 엔지니어라고 그럴래 조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덧붙이면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굉장히 큰 거 잘하는 게 나온 거는 데이터가 이미 이미지 데이터, 그죠? 영상 데이터 또는 랭귀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그걸로 그런 큰 모델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본 거죠. 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은 또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연 법도 텍스트 같지만 또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챗GPT 갖고 법 좀 하면은 되냐? 모르죠.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근데 그것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산 현장이라든가 산업계라든가 농업 현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큰 거를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신물질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온도에도 안 녹고 접착력이 어느 이상 되고 이런 물성을 가진 고분자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얘가 대답할까요? 그런 거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어떤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 대형 전문 AI를 만드는 것도 이제 우리가 영상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쓸만한 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과연 의학 데이터, 신물질 데이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갈까요? 아마 제 머릿속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분야에서 AI를 적용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지? 하는 거를 할 줄 아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마구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도메인 날리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와 결합해서 쓸 수 있는 AI 엔지니어. 지금 사실 MIT에서 칼리지 오브 컴퓨팅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50명의 새로운 교수직을 하는데 그게 전부 AI 플러스 X거든요. 그 사람들은 AI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떤 새로운 영역에다가 AI를 적용하는 거를 연구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교수로 뽑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확산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짜 새로운 것이 거의 뭐 여기저기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전에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AI를 배우면 이게 날개를 달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게 정말 모든 산업 분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의견을 좀 갖고 있었어요. 예. AI 그 모델 개발하고 그러는 거를 이제 상식 수준으로 가져와야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지. 맞습니다. 지금 사실 LG도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초거대 모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3,000억 개짜리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좀 더 이걸 작게 만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내는 거. 그러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을 내는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25억 개 정도면 될까? 이거 100억 개 안짝으로 떨어뜨려 보자. 그래도 똑같은 성능이 나오나? 뭐 이런 실험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작고 편리하고 성능이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나 하는 실험을 계속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좀 퍼져야죠. 이제 텍스트뿐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이제 점점 많이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수업이라는 책을 쓸 때 타겟으로 했던 그 고객이 누구냐면은 공과대학 2, 3학년 학생들이었었어요. 공과대학 학생 정도면 이 정도는 써야 되는 거다. 기본이다, 이거. 무슨 AI 전문가만 쓰는 게 아니라 이미 AI는 전문가들은 다 연구해가지고 이게 툴도 만들어냈으니까 개념을 아는 다음에 이걸 갖다 자기 문제에 쓸 수 있는 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저는 그 책을 썼는데 그런 사람을 AI 개발자라고 그런다면은 당연히 필요하죠. 더 많이 필요하고 자기 도메인에서 그냥 그거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계속 늘어날 거고. 글쎄요, 그거 도구의 생산성이 그걸 넘어갈 정도로 되면은 좋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데요. 뿌띠투마루에서는 대표님이시니까 이걸 잘하는 AI 개발자가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원하시는 인재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을 원하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를 개발을 하든 활용하든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AI 자체를 개발하는데 좀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 AI 업계 전반적인 거를 대변한다고 하기는 힘들긴 한데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DevOps라고 해서 개발과 운영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 디벨롭먼트랑 이제 오퍼레이션을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R&D를 합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D DevOps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연구소에서 먼저 이렇게 모델링해서 만들고 그러면 이제 상용하는 조직에서 개발하고 그럼 이제 그거를 서비스 디플로이 하거나 이제 영업하는 데서 한 6개월 교육받아서 나가고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그렇게 해서는 트렌드나 새로운 기술을 못 따라가거든요. 결국은 한 사람이 또는 한 조직 내에서 연구개발과 상용화와 디플로이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건 저희는 이제 또 연구소보다는 이제 상용화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왔던 것들처럼 이제 뭐 모델링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 산업 분야 쪽이랑 융합해서 거기에서 뭔가 진짜 밸류 애드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개발만 할 줄 알거나 AI만 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게 나는 이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지만 반도체가 됐던 또는 뭐 법률이 됐던 다른 도메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관심도 평소 때 가지고 있어야 그런 지식들이 쌓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융합형으로 접근하는 AI 플러스 X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푸트투머로 얘기도 들어봤으니까 LG 얘기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LG는 이제 뭐 2020년일 거예요. 그 하반기 때 아까 말씀하신 3,000억 개 파라미터의 초거대 AI X1을 만들었고요. 또 지난해에는 이것도 경량화 모델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X1이 또 멀티모달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전자, 금융, 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또 AI 플러스 X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AI 인재를 원하시는지 좀 그래서 어떤 AI 인재상을 원하시는지 한번 좀 힌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LG AI 연구원은 정말 AI의 고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AI의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그 사이언티스트들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또 엔지니어가 있어야 됩니다. 상용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솔루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엔지니어들도 많이 있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정말 그런 전문 개발자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LG AI 연구원만 보는 게 아니라 LG 그룹 전체를 보면은 LG그룹의 많은 계열사들은 제조업하고 이제 물론 U+ 같은 서비스, 통신 서비스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조사들이거든요. 제조업. 근데 그 모든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와 AI를 다룰 줄 아는 개발자가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고. 근데 옛날부터 우리가 대학교를 나왔는데 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안 되냐. 그래서 왜 산업계만 오면 재교육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분야의 특성입니다. 컴퓨터나 이 소프트웨어와 AI 쪽은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발전하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보통 한 30년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박사 받고 교수 젊었을 때는 그 당시에 사용하는 플랫폼과 이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개발 도구에 익숙하고 뭐 아이들한테 잘 가르칩니다. 근데 한 20년쯤 되면은 벌써 사회와 동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사회에서 쓰고 있는 개발 환경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교과 과정에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산업계가 항상 지금 쓰고 있는 플랫폼과 산업계의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을 대학교의 커리큘럼에 녹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생들이 교과목에서 이런 산업계가 지금 쓰고 있는 플랫폼을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해결해보는 그런 프로젝트 기반 교과목을 대학에서 많이 만들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산업계가. 그래서 산업계에서 문제를 많이 모아다가 대학에다가 전파하는 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작업은 물론 LG에서도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LG 우리가 해커톤도 하고 있고 에이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제가 사실은 LG뿐 아니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하는 조직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건 정부 조직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서 한 때 제가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 통해서 그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모아다가 어떤 대학 교육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좀 개발하는 그런 작업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은 좀 산업계와 대학 교육의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못 키운다는 비난을 워낙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 현장이 또 현장되는 대로 굉장히 기술이 빨리 변하잖아요. 특히 이제 도구 같은 거 이런 거를 대학에서 좀 쓸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또 남이 만든 도구 써서 이렇게 그거 해보는 거 그거 별로 이렇게 즐거워지도 않고 자기 논문 쓰는데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학생들은 도구를 쓰고 도구를 이용해서 뭘 해보고 그래 손에 이제 익어야지 나가서 금방 하는데 현장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에 쓰는 도구를 배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에 가서 야, 그 도구를 좀 정부가 좀 제공해라. 그 대학에다가 도구를 좀 나눠줘라. 그 예산 갖고 뭐 이상한 연구비라고 해서 나눠주지 말고 도구 좀 공급해라. 이런 주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다 아시지만 콜랩 같은 거 지금 AI 뭐 개발한다 그러면 콜랩 갖고 해야지. 그거 자기가 만든 뭐 툴, 뭐 소프트웨어, 뭐 모듈 갖고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대학 교수님들이 뭐 그 학생 콜랩 가르치고 앉는 그거 안 할 거거든요. 자, 뭐 고상한 모델 만든다고 연구하고 계시지. 그래서 우리 교육 자체가 그 산업하고 연관되는 그런 거를 가르치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야지 기업에 계신 분들이 그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좀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하여간 항상 그 실용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합시다라고 떠들었고 요새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말보다도 인공지능 교육이 더 필요하니까 실용적 인공지능 교육을 좀 합시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 전국의 대학에 신입 그 학생들이 매년 한 15,000에서 2만 명이 소프트웨어나 AI 그 학과로 들어오는데 관련 학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정규 교육만 잘 우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려도 국내 소프트웨어나 AI 엔지니어를 많이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전체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도와주려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도구 말씀 주셨는데 그 도구를 써서 하는 프로젝트 문제도 만들어줘야 되고 데이터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거를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전체 대학에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잘 갖추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인재 양성이나 이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은 저희 같은 필드에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이렇게 강의 요청이 오면은 다른 일반 강의는 저도 이제 일정 보고 갔을 때 사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도 있지만 회사에 도움이 되는가 막 이런 것도 고민하는데 학교에서 대학에서 특강 요청 오면 저는 일정 조정해서라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기술적인 얘기는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잘하시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이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언어 인공지능을 전자 쪽에서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뭐 엔지니어링 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융 쪽에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뭐 의료 쪽이나 법률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떤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이렇게 공유하는 자리들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고 본인들이 하는 거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드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 이게 좀 더 와닿는 거죠, 본체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 요청 오는 거는 가능하면 무조건 가는 쪽으로 하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저처럼 이제 필드에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재능대학에 있을 때는 네이버 클로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API가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삼행시 쓸 수 있는 뭐 앱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대학 교육에서 또 네이버 클로버가 많이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다음에 하정우 소장님 오셔서 얘기 한번 해주셨습니다. 하정우 소장님 나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대학교 교육을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대학에서 소외됐거나 혹은 대학에서 좀 부가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분들이 문을 두드리는 곳이 모두의 연구소일 거고 또 아이펠일 것 같아서 아이펠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또 현장 실무형 교육, 뭐 실용 교육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교육을 좀 주로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모드연구소가 하고 있는 AI 학교 아이펠에서는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노드라고 부르는데 그게 프로젝트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노드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라는 게 이제 누가 만드냐라고 하면 저희
이 모드 연구소라는 연구 커뮤니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기업체에서도 오시고, 뭐 교수님도 오시고, 뭐 스타트업 대표님도 오시고 다양한데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좋은 교육 교재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대략 한 6, 70명 정도 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전문가 분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좀 실무에 적합한 이제 인재를 양성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저희 3교시 마치도록 하겠고, 이번 3교시에서는 정말 저희 AI 교육을 이끌어 주셨던 교수님, 임진일 교수님과 손영현 교수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실제로 AI 개발자를 또 기업에서 교육도 하고 계시고 가끔 대학에서 강의도 해주시는 우리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님 얘기도 들어봤고요. 또 모두의 연구소는 아마 진짜 많이 아실 거예요. 정말 필요한 이런 AI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러한 지식들이 모여서 정말 국내 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이것으로 더 AI 스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